외형적인 구조나 이런 것보다 그 손의 세포층,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의 종류, 그 다음에 인력과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, 또 회로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이렇게 시간에 이게 촉박하게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즐겁게 좀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. 먼저 이렇게 이게 지금 손에 그 피지를 자른 거거든요. 손의 층이 피지를 자르면 3개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3개 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4개 층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. 이 밑에는 그야말로 수질 쪽입니다. 수질 쪽, 화이트 매스라고 해서 하얗게 그냥 싹다발들이 지금 지나가는 자리고요. 여기가 이제 그 세포층들이 들어있는 3개의 층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의 피질이라고, 이 부분은 손의 수질이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단면을 지금 자른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, 이게 사람 뇌로 이렇게, 이 대뇌 피질로 보면, 피질이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주름이 접혀 있는, 손에도 역시 주름이 접혀 있기 때문에 그 주름 따라서 한 거고, 이거는 수평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고, 이건 단면을 직각으로 자른 겁니다. 이 층을 맨 위에 있는 분자층이라고 합니다. 몰레큘라 레이어라고 하고, 여기는 프로틴의 층이라고 합니다. 프로틴의 셀 레이어. 여기서까지는 분자층, 여기는 프로틴의 세포층, 여기는 과립세포층이라고 합니다. 그래뉴 레이어. 이렇게 3개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여기에 이제 어떤 세포와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걸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 이제 기준점으로 좀 삼아서 그릴게요. 그러니까 프리킨의 세포가 손의 핵심이거든요. 메인 출력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그려보고, 세포를 한번 그려보고 나머지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게 프로틴의 세포를 약간 이 형태들을 달리 했는데,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분자층하고 이 집각을 항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세포 방향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 세포는 가장 큰 이 세포인데, 한 크기가 한 30마이크로, 이 길이가 30마이크로, 폭이 한 23마이크로 정도 그렇게 되는 큰 핵입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여기 그래놀라 레이어에 들어있는 이 과립세포는 가장 작거든요. 그러니까 5에서 8마이크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몇 배 이상 큰 핵이죠. 지금 축삭이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. 뻗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수상돌기가 이쪽 분자층에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분자층에 수상돌기가 나 있고요. 이 프루틴의 수상돌기가 마치 전나무잎처럼, 전나무잎 보면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이게 보이는데, 이쪽 면에서 보면 이 옆면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놀라 층에 들어있는 주된 세포들은
지금 이제 입력입니다. 이 소내로 지금 입력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주로 이 척수 소내로에서 들어오는 것들, 아니면 전정 소내로, 교내 소내로, 1차 전정 섬유 같은 것들이 입력해서 들어오거든요. 그럼 그의 총체적으로 다발 모양을 이루어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이루는 섬유 다발을 이끼섬유라고 합니다. 그 이끼섬유에서 들어오는데 수질 쪽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과립세포층에 이렇게 종기를 해요. 그럼 이게 이끼섬유의 맨 끝단에서 이게 팽대구라고 했을 때 확장이 됩니다. 그럼 축삭이 확장이 돼서 그 확장된 축삭을 여기에 있는 자그마한 게 과립세포들이거든요. 과립세포에서 나온 이 수상골기들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과립세포의 이 시냅스는 수상골기는 한 뭐 2개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끼섬유의 팽대부하고 1차적으로 해서 시냅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과립세포가 축삭을 어디로 뽑냐면은 이 분자층을 뽑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행섬유로 하는 것들이 양방향으로 T자로 이렇게 올라가죠. 그 다음에 이쪽의 분자층에는 지금 이제 프로키네 세포의 수상돌기만 있죠. 근데 여기에도 신경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 신경세포들은 사실 이 메인 이 신호전달하고는 좀 상관없이 사실 루프를 그리는 이 세포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우리 많이 배웠죠. 바구니 세포라고. 이 바구니 세포가 한 이 분자층의 3분의 1 지점 정도에 있는데 이 분자세포 하나가 이 프로키네 세포 한 10개 정도를 시냅스를 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. 그래서 감싸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구니 세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하나가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. 감싸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단면에서 이 평행섬유들이 쭉 나온 거를 이렇게 전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. 단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바스켓 세포는 수상놀기를 여기에서 올라오는 과립세포의 이 평행섬유하고 수상돌기에서 시냅스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가에 맨 아우터 라인 쪽에는 이 성상세포, 보통 별세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죠. 스텔라셀이라고 하는 이 중간 신경원이 있는데, 요거는 시냅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상돌기는 시냅스를, 이 과립세포에는 평행섬유하고 시냅스를 하고요. 축삭은 이거는 프로키네 세포의 수상돌기라고 합니다. 이건 차이가 있죠. 이거는 똑같이 과립세포의 평행섬유하고 수상돌기가 시냅스를 하는데, 축삭은 프로키네 세포의 세포체하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중간 신경원들이 보통 폐루프를 그리면서 이 제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제어를 하는 여기 바구니 세포에서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고요. 성상세포에서는 타우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거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력에서 올라오는 건 아까 이게 이끼세포라고, 모시 뉴클리우스 셀. 그리고 이 프로키네 세포를 또 하나의 인력 중에 중요한 게 손에서 올라오는 게 그 하올리브액에서 아까 바로 박문호 박사님 설명하셨죠. 하올리브액에서 올라오는 그 섬유는 등성섬유, 뭐 등정섬유, 클라이밍 셀이라고 하거든요. 등정섬유가 쭉 파이버가 쭉 이 프로키네 세포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 프로키네 세포의 세포체를 감싸고, 그 다음에 이 수상돌기에서도 이 분지가, 이게 1차 분지가 있고 2차 분지가 있고 3차 분지, 4차 분지, 5차 분지 쭉 있는데, 1차 분지, 2차 분지는 그 사실 매끌매끌해요, 표면이. 근데 3차 분지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수상돌기 가시들이 한 세포 하나당 한 600명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등정섬유는 1차, 2차 매끌매끌한 데까지만 시냅스를 합니다.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세포들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나중에 기능과 연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이 세포 수는 이렇게 프로키네 세포가 1500만 개고
이게 발입세포가 한 500억 개 정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력 중에 하나는, 우리가 그 그물 형성체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뭐 노라덴이나 세로토닌이 들어오거든요. 그 들어오는 섬유는 그냥 세포 전층을 갖다 가발합니다. 전층을 쭉 돌아가지고 분자세포층, 뭐 프리키네 세포층, 과립세포층에 다 뻗어 있으면서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을 분비를 하는데, 노르아드레날린은 여기서 이 무시셀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글루탐산, 여기는 계속 흥분성 세포들이거든요. 여기서는 흥분이 들어오고, 그다음에 과립세포도 흥분이 돼가지고 이 팽현섬유를 통해서 전달하고, 프리키네 세포에서도 흥분섬유를 갖는데, 이런 흥분섬유를 잠깐만요. 우리 저 기계 원장님 가시니까 기자 잠깐 하세요. 세밀형을 원장님 잠깐 하세요. 그래서 그 글루타메이트를 이 활성화시켜주고요. 노르아드레날린은, 세로토닌은 거꾸로 이걸 억제하는 그런 기량약이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 세포 전층을 갖다 접지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시셀이나 기타 이 등성섬유, 특히 이 등정섬유 같은 경우는 프루키네 세포를 확실하게 그냥 하나가, 여기 프루키네 세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분지합니다. 이 세포 피질까지, 소세포 피질까지, 손에 피질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분지를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등정섬유가 한번 시그널을 받으면 이 프루키네 세포는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. 반드시 파이어링이 일어나고, 그 대신 이쪽 모시셀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이 골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, 이거 역시 이제 이 뭐 바스켓 세포나 이 성상세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수상골기는 이쪽 이 평행섬유하고 접지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축삭은 여기에 있는 생배구 이쪽하고 접지를 합니다. 시냅스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과립세포의 수상골기하고 시냅스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억제에서 억제 기능을 하는데 가바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정 척수로, 뭐 교내 척수로 이렇게 소내로 올라오는 많은 시그널들이 전달되는데, 이런 골지세포나 바스켓세포나 성상세포들이 회로를 그리면서 가바로 계속 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최종적으로 이 메인 출력을 하는 세포인 프리키네 세포는 이거 역시 억제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파이어링돼서 나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손의 실루엣들 있죠. 뭐 꼭지핵, 중간핵, 그 다음에 뭐 치아핵, 이런 쪽으로 이 신호가 나갑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프리키네 세포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억제 신호다. 요거를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이 뭐 손해에 관한 이 세포층하고 이 손해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는요, 요 하울립에서 올라가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 밑에, 그러니까 수상돌기 밑에를 해줘요. 예. 그 다음에 그 평형섬유가 굉장히 많은데, 그 점들이 다 평형섬유잖아요. 그걸 위를 해줘요. 그러니까 그 시냅틱을 해갖고 이쪽에 발화를 할 확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. 그러니까 이쪽은 군사가 많은데 발화할 확률이 떨어지고, 하울립에서 올라간 거는 거의 예외 없이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사실은 전체 요 연결 방패를 한번 보세요. 요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, 자, 우리 구조를 한번 봅시다. 자, 한번 따라서요. 치아해. 이빨처럼 생겼고, 치아해. 예.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이제 흔히 뭐라 하면 둥근핵하고 막외핵인데, 또 그보다는 중간 위치핵이란 말이 많이 있어요. 따라서 중간 위치핵. 예, 그럼 요게 이제 꼭지핵입니다. 따라서 꼭지핵. 예, 그래서 손의 신부핵이 요 세 가지인데, 요 세 가지가 각각 그 매칭되는 피질이 달라요. 그래서 잠깐 치아핵은 대뇌 손해. 예, 그래서 치아핵은 뭐 하고 관계냐면
이 손의 피질, 특히 후반부 피질하고 관련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 중간 위치액은 척수하고 관계해갖고 운동 실행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 꼭지액은 뭐하고 관계있죠? 잘 보세요. 굉장히 중요해요. 꼭지액은 어디 연결되나 쭉 가보시면, 베스티뷸라 누클레어스 하고 관계있어요. 그러니까 이러면 정전핵하고 관계있어요. 그러니까, 꼭지액은 정전핵하고 관계있다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네. 그 세 가지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, 몇 번 많이 설명했잖아요. 여기다가 적핵. 네. 적핵으로 또 시냅스를 해줘요. 메인 가지는 아닌데 적핵으로 시냅스 해준 거는 운동 학습할 때 관련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쭉 올라가서, 요 중내, 맥큐블라 포메이션을 거치고, 어디 갑니까? 바로 지금.